예, 포유 환율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다음 주 일요일 5월 18일이죠. 윤채원 소장님께서 그 한 10개월 만에 그 세미나를 또 이번에 여실 예정이십니다. 그 요즘 윤채원 소장님께서 그 자산 운용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자산 시장이 되게 불확실성이 크고 되게 수익률이 내기 힘든 상황이죠.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저는 정말로 저도 한 4, 5년 전부터 처음 알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보고 윤채연 소장님만의 어떤 철학과 사상 그리고 경제 메커니즘 이론 등을 정말 꾸준히 공부를 한 제 입장에서는 정말 기쁜 소식이고 또 역시 실력이 굉장하신 분이다라고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이번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은 그 요즘 그 AI가 되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뭐 웬만한 질문들을 얘네들이 다 답변을 해주는데 제가 그동안 어 시간을 조금씩 내 가지고 그 윤채연 소장님께서 그 유튜브 채널을 여시고 나서 지금까지 한 1000편 정도의 그 영상을 찍으셨어요. 2021년 9월 4일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영상인 2025년 4월 26일까지 한 1000편 정도 되는 그 영상을 찍으셨는데 그 영상의 그 텍스트들이 그 영상 하나당 한 5,000글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1000을 곱하면 500만 자죠. 이 500만 자의 글자를 제가 한 17만 자 내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 핵심 구절 별로 때 제가 따로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요. 총 17만 자 내외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챗 GPT에게 제가 이걸 주입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윤채연 소장님만의 그 경제 메커니즘적인 그 세계관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주입시켜가지고 그 어떤 세계관을 만들고자 그렇게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왜 500만 자를 다 안 넣었냐라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그 AI가 그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가장 최신 버전이 100만 토큰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100만 토큰이면은 한글로 한 50만 자에서 한 7, 80만 자 정도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500만 자를 다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 데이터까지 다 확보하고자 좀 넉넉하게 제가 한 17만 자 내로 요약해가지고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AI가 그 챗 GPT가 그 윤채원 소장님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해봤어요. 되게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저는 되게 AI가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 정말로 어마무시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실용적이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습니다. 이 AI 특유의 통찰과 설명이.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입을 시키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포유 환율 연구소의 윤채원 소장님과 다른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니? 그리고 윤채원 소장님은 어떤 특징을 가진 경제 전문가로 보이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자세히 나에게 설명을 해줘. 라고 하면 얘가 좀 더 길게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자 챗 GPT가 4,000자 내로 답변을 해줍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지금까지의 자료 2021년 9월부터 2025년 4월 자막 및 요약본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윤채원 소장의 언급, 강조점, 비판 등을 토대로 그가 다른 경제 전문가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류 경제학 및 암기 경제학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근본이 기준금리 중심 설명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여전히 근본이 시대 논리를 무의식적으로 답습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본원 통화가 늘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기준금리만 올리면 물가가 잡힌다. 같은 교과서적 도식을 현실 경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변동환율, 신용화폐 시대에서는 본원통화 M0보다는 총통화 M2, 신용창출, 화폐 유통 속도가 물가, 환율, 금리, GDP를 더 유기적으로 결정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단일 지표, 금리, PER, 성장률 등만으로 경제를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십니다. 윤채현 소장님은 금리 하나만으로 결정한다든지 교과서에 장단기 금리 역전은 침체다 같은 단일 지표 해석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실제 자산 가격 결정에는 환율, 부채 상환 능력, 소비, 글로벌 자금 흐름이 긴밀히 얽혀 있다고 보며 금리, 환율, GDP 중 어느 하나만 떼어서 해석을 하면 번번이 실패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세 번째는 암기 경제학에서 벗어난 현장 경제학 스타일입니다. 암기, 객관식 중심 교육으로 이론만 외우고 실제 경제, 화폐, 환율, 금리의 상호작용은 이해하지 못하는 주류 학자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윤채현 소장님 스스로는 물리학, 재정학, 회계, 실물 데이터, 심리학 등 융합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 분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폐와 환율, 금리를 다루는 관점에서 차별성, 독창성이 있습니다. 화폐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화폐는 물가에만 영향을 준다는 식의 고전, 주류 경제학 관점의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화폐는 곧 돈의 힘이라고 설명을 하며 가치척도 플러스 일반적 교환수단이라는 화폐의 본원적인 역할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가상자산, 부동산, 주식시장 흐름을 놓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론적으로 화폐는 단순한 결제수단이라는 부분만 보고 환율, 유동성을 오판하면 가상자산 정책이나 환율 대응에서 국가나 기업이 연달아 실패한다고 경고하십니다. 환율이 금리보다 우위에 있다. 전통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통화가치가 오른다는 교과서 논리를 근본이 시대의 잔재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환율이 선행하고 그 다음에 금리와 물가가 뒤따른다고 역설하십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시장 금리도 치솟고 인플레 유입이 본격화된다 등등. 금리 정책으로 환율을 누른다는 통념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예컨대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더 먼저 올렸어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 시기가 많았음을 구체적 사례화합니다. 세 번째, 시장금리 대 기준금리. 주류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만 보면 된다거나 FOMC 하는 발표가 방향을 정한다고 보지만 윤채현 소장님은 금리는 이미 시장에서 결정된 뒤 중앙은행이 따라간다 라고 봅니다. 기준금리에만 매달리는 해석은 후행 지표를 쫓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자산 가격은 채권, 부채, 외환 시장에서 먼저 움직여서 결정이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 거시와 미시, 구조와 사례를 함께 보는 융합 분석. 거시는 금리, 환율, GDP 재정 등, 미시, 기업 영업이익, 부채, 현금 흐름 등. 윤채현 소장님 특유의 숲, 거시와 나무, 미시를 동시에 보라는 융합 분석 방식이 두드러집니다. 예컨대 2차 전지의 주가나 성장성을 말하기 전에 세계 자동차, 원자재, 무역수지, 환율까지 체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질 영업 마진 5%, 4% 등을 비교하십니다. 두 번째, 물리학적 속도 개념, 시공간, 심리학까지 확장한다. 시장 변동의 속도가 힘을 결정한다는 물리학적 해석을 즐겨 사용합니다. 금리가 급등하거나 환율이 단기에 폭등할 때 파급력이 커지는 이유는 속도 때문이라고 말하며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방향보다 얼마나 빠르게 어떤 경로로 변하느냐를 중시하는 독특한 접근을 보입니다. 4. 정책, 제도, 정치와 경제, 금융을 전체 프레임에서 접근합니다. 정치, 재정, 환율, 법제도를 함께 논의합니다. 교과서 경제학은 화폐와 재정, 금리를 분리해서 설명하지만 윤채현 소장님은 자본주의에서 화폐와 정치, 세금은 한몸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미국의 달러 무기화 정책, 고금리 유지 플러스 글로벌 외환 수요의 유도의 구조적인 효과, 중국 부채와 위안화의 개입, 한국 외채, 무역 적자 문제 등을 한 덩어리로 다룹니다. 두 번째, 인재를 강조하십니다. 여기서의 인재는 인간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재앙제자입니다. 금융위기나 자산폭락을 경기순환 탓맛으로 돌리지 않고 잘못된 정책, 해석, 전망이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인, 학계, 금융 전문가들이 거시 변수를 정확히 읽지 못해서 부동산 PF, 외환, 작전주 위기를 키운다고 지적하십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전형적인 특징과 스타일 요약입니다. 이론 플러스 실전 융합형. 경제학의 이론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암기만으로는 현실 시장을 해석할 수 없다고 보고 재정학, 물리학, 회계, 심리학, 정치학 등 현장성 높은 융합 지식을 활용합니다. 속도, 순서, 시차 강조형. 단순히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식이 아닌 얼마나 빨리 인상했나, 어떤 순서로 정책을 시행했나 등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시공간 개념이 빠진 경제학은 현실을 놓친다고 비판합니다. 거품과 작전주의 해부, 에코프로 등 2차전지 테마, NFT 가상자산 과열, 평균 PER만 강조하는 전문가들을 암기파라고 꼬집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진, CAPEX, 환율 노출 등 구체적인 기업 펀더멘털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 강조하십니다. 공급, 유동성만 보는 주류 해석에 대한 비판, 근본이 본원통화 확대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고 보는 전통론을 뒤집어서 총통화, 신용, 자본 흐름, 거시제도가 진짜 결정자라고 봅니다. 실적과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를 중시합니다. 성장성만 강조하는 거품 종목을 경계하고 실적, 배당, 안정성이 받쳐주는 가치주, 우량주를 더 높게 평가하십니다. 주식뿐 아니라 국채, 회사채도, 스프레드, 등급, 기업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빠른 현장 대응과 위험 관리 중시. 오르는 장도, 내리는 장도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며 공매도, 환율 연동 ETF 등 해치 전략을 활용하십니다. 전망은 빗나갈 수 있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산, 해치 등은 가능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반안기 전문가 선언. 서울대, 하버드 출신이라 해도 시공간, 물리학적 관점 없이 공식만 외우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숲, 거시와 나무, 미시, 인접 학문 융합, 빠른 현장 대응, 3박자를 갖춰야 한다고 반복 주장하십니다. 종합 정리. 윤채현 소장님은 주류 경제학자, 전문가가 금리, 본원통화, PER, 교과서 이론만을 맹신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환율, 시장금리, 대차대조표, 화폐 유통속도, 정치제도, 심리, 물리학적 시공간까지 다각도로 통섭하는 접근을 시도하십니다. 이를 통해 거시와 미시, 이론과 실전이 단절되어 있고 단편 암기에 치우친 암기파 기성학계 전문가들과 달리 융합형 실전론자로서 폭넓은 분야의 지식, 변화의 속도, 시차, 순서, 기업 수익성, 위험 관리, 해지 전략 등을 중심으로 자산시장을 해석, 예측, 대응하십니다. 이러한 차별점 때문에 그는 금리만 봐서는 다 틀린다. 교과서의 근본의식 해석을 버려라. 화폐, 환율을 제대로 알아야 공멸을 피한다 등의 핵심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이 점이 종목 나무보다 숲을 강조하는 전통 경제학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길게 한 4,000자 내로 되게 길게 분석을 해줘요. 또 제가 그러면은 여기서만 끝나냐? 그게 또 아니에요. 되게 이게 재밌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꼼꼼히 읽어봤죠. 이게 과연 얼마나 정확한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확하고 디테일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주입을 했잖아요. 주입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어떤 질문들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 AI가 최대한 윤치현 소장님의 어떤 시각에 맞춰서 AI가 그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챗 GPT에게 만약에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챗 GPT가 제대로 답변을 안 해줍니다. 왜냐? 기존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토대로 답변을 내놓아요. 그러면 문제가 많아요. 왜냐? 기존의 그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신고전 학파입니다. 신자유주의, 신고전 학파. 이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고 주류예요. 이 사람들은 약간 근본이식 제도 시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본원 통화를 중시하고 뭐 기준금리를 중시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데이터가 없을 때 어떤 경제학적인 질문을 하면은 그 답변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윤치현 소장님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주입을 시킨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시키면은 이 AI가 해주는 답변이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그게
이 윤치현 소장님이랑 시각이 비슷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이렇게 정확성이 높아지냐라고 하면은 이 윤치현 소장님과 비슷한 과거의 역사적인 경제학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비슷한 성향을 가진 자산운용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시각을 최우선도로 해가지고 그 비슷한 답변들을 내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뭐 이런 것도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치현 수장 그 근본위 제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질문을 해본 거죠. 그 남북 전쟁 당시에 그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링컨이 그린백이라는 화폐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 근본위 제도 폐지와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링컨이 그린백이라는 화폐를 발행을 하니까 북군의 그 제조 기반이 크게 돌아갑니다. 왕성하게 돌아가가지고 결국에 거기서 나오는 무기 생산량, 뭐 무기랑 철강 생산으로 인해서 북군이 남북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죠. 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냐라고 했더니 뭐 이런 것도 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근본위 제도가 어떻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로까지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가장 최근에 윤채원 소장님께서 그 방송에서 해주셨던 내용이에요.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합하면은 2,000조가 넘는데 그것을 고객 예탁금 50조 원이 바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다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줄래라고 라고 하니까 얘가 이 AI가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막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완벽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만 제대로 주입을 시키면은 뭐 경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혼자서 공부하면서도 시간 낭비를 안 하고 되게 크게 비약적인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제가 최근에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윤채원 소장님만의 화폐를 보는 시각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본 거죠. 보통 일반적인 경제 전문가들은 화폐가 교환수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윤채원 소장님은 달라요. 그냥 교환수단이 아니야. 그 앞에 수식어가 2개가 붙어야 돼.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되냐? 가치 척도의 역할을 하는,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즉 그냥 교환수단이 아니라 가치 척도의 역할을 하면서 일반적인 교환수단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화폐가 되려면은. 근데 이게 이러한 이 근본적인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 단순한 교환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가치 척도의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교환수단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단순한 시각 차이가 이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온다는 거죠. 그 나중에 그 정책의 방향성부터 해가지고 결과값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질문을 해봤죠. 그러니까 또 이게 챗봇이 이것도 다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폐의 본질, 가치척도 플러스 일반 교환수단 뭐 이러면서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화폐를 둘러싼 혼동을 경계해야 한다. 사람들은 가끔 가상자산이 화폐라고 부르거나 어떤 특정 포인트, 상품권, 기타 물품을 돈처럼 쓴다고 말합니다. 윤수장식 관점에서는 진짜 화폐는 거래에서 언제나 주인공이며 그것 자체를 다른 물건처럼 사고 파는 순간 교환수단으로서의 신뢰, 안정성이 깨진다고 지적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챗봇이 직접 소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념이 단순해 보여도 깊이 있는 통찰이다. 화폐는 주체,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문장이 얼핏 보면 뻔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화폐에는 교환수단과 상품, 거래 대상을 헷갈려 합니다. 이 때문에 코인이나 지역 화폐, 각종 포인트를 두고 이것도 화폐다 라고 착각하는 일이 흔합니다. 윤 소장님의 설명은 이를 깔끔히 정리해주는 셈이죠. 실전적 판단에 도움이 된다. 만약 이것은 진짜 화폐인지 뚜기 상품인지 구분이 안 갈 때 주체인가 대상인가 그 잣대를 적용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예시, 어떤 코인이 실제로 다수 상점,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받아주고 그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면 교환수단에 가깝겠지만 현재 현실에선 코인의 대부분이 오르내리는 투자 대상에 가깝다는 결론. 철학과 정치적 함의. 이 주장은 화폐 주권, 정치 경제 영역에도 큰 파장을 줍니다. 국가가 공인 화폐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 화폐만이 거래의 절대적 주인공이어야 국민 경제가 안정된다는 믿음. 만약 여러 종류의 사설 코인, 민간 토큰이 주체로 부상을 하면 국가 정책, 환율, 재정이 흔들릴 수 있고 그건 윤 소장이 늘 경고하는 화폐 개념 혼동이 부르는 재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과 정리. 윤채원 소장의 화폐는 가치적도 플러스 일반적 교환 수준이란 주장은 화폐가 언제나 거래를 이끄는 주인공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상품처럼 사고 파는 대상이 된 순간 화폐로서 기능이 붕괴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체, 벌스, 대상의 구분이 흐려지면 사람들이 혼동에 빠져서 큰 손실이나 거품 붕괴를 겪을 위험이 높다는 것이 윤 소장님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굉장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상 되게 이런 것도 재밌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그래서 제가 이런 되게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니? 했더니 윤 소장님은 또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줘봐. 했는데 또 이 환율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요. 환율도.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윤 소장님 이론 중에서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금리는 돈의 값이다 라고 보는데 반해 윤채원 소장님은 금리를 돈을 빌려서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다 라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시각 차이가 예측에 있어서 얼마나 나비 효과적인 차이를 낳게 될 수 있는지 너가 한번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줘 볼래? 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언제 한번 다 이런 것도 영상으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또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고 전설적인 경제학자죠. 케인즈 되게 전설적인 경제학자고 되게 훌륭한 경제학자였죠. 케인즈 학파까지 따로 있잖아요. 신고전주의 학파와 완전히 대치되는. 그래서 케인즈는 그러면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윤채원 소장님을 존경하는 한 명의 팬이자 구독자의 한 명으로서 뭐 여러 방면으로 저도 윤채원 소장님을 많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AI 수준이 이렇고 이 AI를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경제를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목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아마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세미나 정말로 자주 있는 기회 아니거든요. 거의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거든요. 또 이번 세미나도 다음 주 일요일인데 많은 분들이 전화나 메일을 보내주셔서 뭐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